발표 언제 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가 좀 풀렸죠?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주시장도 좀 계속 풀려갖고 말이에요. 네. 지금 낙폭과 대주가 됐건 코스닥이가 됐건 서로 싸우지 말고 힘있게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약간 좀 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뭐 유가도 6% 올랐는데 다 같이 쉬네요. 유가도 그러니까. 올랐는데. 아, 그러니까. 예. 근데 2%, 3% 올라간 건 이제 오른 게 아닌 걸로 치네요. 아, 그런 거는 이제 동네 상승. 보면 이제 장중에요. 이제 결론을 보면 49점 몇 달러, 5, 6달러인가 뭐 언저리 끝났잖아요. 근데 네. 보면 장중 50달러도 터치했어요. 응? 그러면서 약간 그 위꼬를 약간 달면서 우리 측으로 오면 마감됐는데 하여튼 이런 게 올라가면서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시장은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 오늘 큰 재미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뭐 완벽한 조정 이런 의미보다는 약간 숨고르기 한다는 느낌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종목별로 보면 여전히 강한 종목군, 강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승원 대표가 좋아하는 주식들은 뭐 여전히 오늘도 강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세는 이승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 사람이 이승원 대표가 뭔가 좀 사심이 없어지면서 더더욱더 진솔한 모습이 되는 것 같고 몸이 아파서 사심이 쪽 빠져나갔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자기의 그 몸에 힘을 빼라고 예. 힘을 빼니까 이승원 대표가 보는 주식들이 잘 나가. 전 딱 이 주식 볼 때마다 이 대표밖에 생각 안 나. 나한테 이 주식 알려준 거는 은혜와 같은 분이지. 나스미디어. 나스미디어요? 오늘 올라가나요? 오늘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모르지. 네. 내일이면 또 단소리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보면, 저는 나스미디어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이성훈 대표 때문에. 근데 여전히 듣보잡이라 생각하시는 분 잘못됐다. 응?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같이 잘못해 누를 한다. 왜냐하면 제가 나스미디어 할 때보다 저는 듣보잡이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종목을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고점 갱신했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음원 쪽에서 로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나스미디어, 뭐 파이오링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오이솔루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이솔루션. 다산이. 네, 다산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목들이 다 그 고점을 다 넘어가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흐름에 대한 데자뷰에 대한 현상이고 중간에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지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공존하는 구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낙폭과대지도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외국인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심이 그냥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뭐 잠시 얘기했지만 외국인이 보는 거는 그 외국인이 보는 한국 시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시장보다는 글로벌 이머징 마켓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은 또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의 펀드 흐름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기본은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은 우리 시장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2월 17일날 우리 뭐가 있다 그랬어? 금통위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왜 금통위가 2월 17일 있어? 뭐 설날 그것 때문에 그렇다며요? 예? 네. 그게 2월 17일 맞는 거죠? 네네. 예,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 통화 전쟁이다, 지금. 그래서 우려감이 많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 뭐 정확한 거 우리 또 내일 또 얘기 들어보자고요. 네네. 내일이 또 중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얘기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을지, 어느 정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이렇게 화두를 던져주면 전 의원님이 또 얘기를 잘해줄 거잖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 이런 것만은 분명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에서 있었던, 뉴욕에 있었던 거지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양쪽 하나 QE에 대한 무용론 이런 거에 대해서 루비니가 한마디 하니까 여기저기도 같은 목소리가 많이 나와. 네, 뭐 양쪽 하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무용론인데,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쪽 하나 무용론은 뭐냐면은 네. 금리가 이미 낮아졌고 네.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효과가 없다. 네. 뭐 자산시장이 버블만 만들어낼 뿐 네. 실물 경기 역성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했는데 알고 네. 있죠. 근데 네. 그것도 안 하면은 착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구해준 사람 물에 건져줬더니 네. 이제 와서 이제 보따리 내놓으라는 시기인 거나 마찬가지인 게 네.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진 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계속 시장이 이렇게 주면서 그 채권 수익률을 그 계속 낮아지는 채권 가격을 네네. 상승시키는 네. 이런 구조로 갔던 거기 때문에 이미 낮아져 있다라는 거는 그게 없었으면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낮아졌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그거를 할 기대감 때문에 낮아진 건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루비니도 뭐 공급이 너무 과도한 반면 수없이 턱없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뭐 양적 하나 해봐야 뭐 실물 경기에 대한 쪽에서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만 이제 바이트만 총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좀 바이트만 총재? 네, 다른 얘기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 네. 바이트만 총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플레 하락이 유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인플레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뿐인데 이거가 QE가 이거를 디플레 때문에 QE가 필요한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QE를 했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간에 뭐 또 인플레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시각 그게 좀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여튼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큰 흐름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시장에 많은 것이 사실이 되겠고요. 마카오 쪽에 카지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마카오와 1월달 카지노 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또 17.4% 또 마이너스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연속? 8개월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8개월 연속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일단은 뭐 중국에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이 있죠. 부패에 대한 척결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저께 그런 관련해서 애플 얘기 됐잖아. 네네. 비싼 거 뇌물이 안 먹힌다. 오히려 애플이 먹힌다. LMS가 아니라는 거지. 네. 지금, 예. LMS가 아니라 이제 애플 스마트폰을 이제 골드 버전으로 골드로 갖다 이렇게 도금을 해갖고 줘야 되나? 준다는 거지, 그냥. 네. 10개 쌓아갖고. 네네. 너 나눠주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애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부패 방지에 대한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 부패 방지 때문에 현대차가 수혜를 볼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관료들이 타던 아우디나 이런 걸 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관료들이 팔던 아우디나 이런 걸 팔고. 그래요? 값싼 한국차를 사야 된대. 그래서. 웃자고는 얘기 진짜 그렇게 쓴 애가 있어. 쓴 애가 있더라고. 진짜? 예, 그래서. 나는 그래서 조금 웃기긴 했는데. 오히려 한국차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진짜로 그렇게 쓴 애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나보고 싶네. 그래서 좀 특이한 어떤 발상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나보고 싶어요. 웃자고 썼겠죠. 웃자고 썼는데요. 네. 그거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반론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얘기 재미난 이거 말이 될 수는 있어. 왜냐하면 뇌물로 막 정말 우리도 모르는 세상이니까 줬을 수도 있지. 아우디 뭐 A6 같은 거 애들 주세요. 쓸 수 있단 말이지. 5천만 원짜리 5만 불 정도 줄 수 있단 말이지. 아니 그거 한번 봐주세요. 오늘 제가 거기 전 세계 자동차 수요는 지속 성장 중이다. 요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말이 나온 김에요. 보면 내일은 이제 저희가 오늘 어제 우리나라 자동차 판매 실적 나왔잖아요. 1월달 거. 그래서 이제 또 미국 거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승원 대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이승원 대표 보면요. 보면 IHS라는 곳이 있습니다. IHS가 뭐냐면 자동차 전문 조사 기관이에요. 건의 있는 데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내용 보면 올해도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상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미국 사상 최대 판매 1,700만 대, 1,750만 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쪽은 약간 보수로 보고 있어서 1,690만 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8860입니다. 이름도 쉬워. 8860이야. 2.4% 증가예요. 근데 중국은 특히 이 중에서도요. 경기 성장률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7% 성장이다. 그래서 2,520만 대. 근데 여기서 보면 7%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거야. 아까 그 친구랑 이 친구 이야기는 달라.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틀린 얘기하는 거야. 프리미엄 자동차는 15% 늘어난다는 거야. 프리미엄. 근데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서로 아무도 모르죠. 우린 가보지 않은 세상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아우디6 타봤어? 뭐 타보기는 했지. 타보랬죠. 자기 차는 아니잖아. 거리감이 좀 있지. 거리감이 있죠. 뚜벅이로 보면 한참 먼 얘기잖아. 근데 보면 잘 보세요. 아까 우리나라 어떤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 반부패 때문에 아우디나 벤츠가 덜 팔리고 현대같이 기아차 같은 게 덜 팔릴 수 있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IHS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정부가요. 벤츠, 아우디 같은 이런 프리미엄 자동차들이 그동안 가격 담합을 해왔다네. 그래갖고 이걸 조사한대. 조사 막 하고 있대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러면 담합하면 뭐 하는 거야? 싸게 담합하지는 않잖니 사람들이. 비싸게 팔자고 담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 푸시 다운 효과가 있다는 거야.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잘 팔릴 거라는 거야, 지금요. 앞으로 가격 전체적으로 해서 향후 15% 정도 더 팔린 거고 이런 추세가 한 2020년까지는요.
향후 10년간 프리미엄급 자동차의 급증장이 예상되는 거야, 중국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틀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무도 몰라. 가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뭐 평균 정도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얘기도 있다. 근데 또 다른 얘기도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대도시 쪽에서 다 자동차 판매를 규제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판 자체를 안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고 싶어도 내가 번호판이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증가할 수 있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됐고 도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북경이나 이런 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경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이제 대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판매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번호판에 프리미엄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호판만 있으면 번호판 있죠. 네. 번호판 하나에 뭐 3만 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전기차 목표를 얼마든지 잡든지 상관없이 잘 팔릴 거다. 그러니까 이승훈 대표 얘기했잖아. 네, 그거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판매 번호판 자체 등록을 제한해버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기차가 공급이 가능한 나라가 중국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번호판이 뭐 8만 불씩 하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네. 다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거 네. 아무도 모르죠. IHS는 그거 다 알고 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건 뭐 평생 하는 얘기니까 지금 시청자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됐으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본인 생각하시기에 야 이거 중국 사람 이제 아우디 큰일 났다. 아우디 누가 사니 이제 다 뇌물 먹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를 많이 살 거다 싼 맛에. 그럼 현대기차 사시면 돼요. 네. 그잖아. 아니다 이거 뭔 소리냐 그러면은 지금 독일의 주식시장 가갖고요 벤츠 사면 되는 거야. BMW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잖아. 우리는 얼마나 좋아, 방송에. 다 알려주잖아.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혹시 틀렸을 경우에 누구를 욕할지까지 알려주잖아. 그잖아. 네. 이거 틀리면 IHS 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틀리면, 그렇게 말하는 애널리스트 이름을 알려줘. 네. 찾아가서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또 초대 손님 모셨으니까 초대 손님과 함께,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 전문가의 또 시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돌질 건데요. 원유 유가 얘기 좀 해볼까요, 이 대표? 네, 지금 유가는 뭐 지금 잠깐 보시면 되겠지만 이 그림이 뭐 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가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광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광구가 한 40% 정도가 올해 이제 폐쇄될 거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광구가 폐쇄될 거다라는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가 반등의 원인 자체를 뭐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냐면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다. 쇼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지금 유가에 대한 반등을 이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반등 자체는 미국에서의 광구 폐쇄, 그로 인해서 약 1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 정도 그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 좀 잡아주세요. 그 이성 대표 그거 좀 잘해주세요.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요. 지난주 말 기준 있잖아요. 1월 말 기준을 보면은요. 원유에서 쇼 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공매도, 뭐라서 쇼 치는 거, 매도 치는 거, 매도 치는 거. 매도 치는 거가,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매도 잔고겠죠? 잔고가 사상 최고에 이르렀다는 거야. 그거 지금 확인해요. 제목 보여주면 딱 알죠? 그 이성훈 대표 화면 우리 PD님 잡아주세요. 보시면, 숏이야, 매도 치는 거잖아. 배팅. on WTI, 크루드, 솔, to 5-year. 그러니까 5년, 사상 최고는 아니네, 쏘리.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어. 사상 최고치. 네. 그러니까 5년 만에 최고치야. 5년 만에 최고치. 그래서 이제는 오버 익스포저 했기 때문에 해갖고 이제 보면 우리 이승훈 대표 한 대로 쇼 커버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가 좀 반등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올라가면 커버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으니까.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다음 얘기 뭐냐면요. 저는 유가가 반등이 하락이 끝난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승훈 대표가 어떻게 알아? 다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뿐인데요. 지금 보시면 지난 12월 날인가 저게 모였잖아요. 오페크에서 모였잖아요. 오페크 그 정상 그 에너지 장관들 회담 모였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5월인가 어제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또 모이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 이제 사무국 직원이나 이런 데 모이잖아요. 이번 주 때 모인다네요. 이번 주 모인다네요.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오페크의 화면 좀 잡아요. 이게 보면 한다는 건데요. 압둘라들이 모임을 가졌구나. 앞으로 모이는 거야. 뭐라고 써 있어? 5일에 지금 가격이 리바운드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델리게이트라는 건 뭐야? 델리게이트가 뭐야?
대리인들이 이런 의뢰거든요. 델리게이트 깡보면 뭐가 될까? 대의원이나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위임받은 것들이 이제 아래 것들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이번에 성명 나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모이나 봐요. 근데 보면 또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 $30 이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은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워낙 숏이 너무나 많이 돼 있으니 그리고 일부 무슨 그 7%의 그 시추공을 막았고 그죠? 그 캐나다에서 11개를 막았으니 예? 막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반등했잖아요. 네. 45달러에서 바로 $50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10%가 정확히 반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아닐 수도 있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갑자기 또 내일 또 5% 빠질 수 있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게 네. 되면 지금 올라갔던 것 있잖아요. 올라갔던 것들은 급하게 올라갔던 툭 떨어지는 것이고요. 급하게 떨어졌던 항공주 이런 것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여전히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광구가 줄은 게 뭐 어제 오늘 줄은 게 아니고 그 유가가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줄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광구 폐쇄된 게. 그래서 이제 그 북미 지역 광구 그 폐쇄된 그 동향 차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그럼 지난주에 주간 단위로 이제 제일 많이 줄어서 좀 이슈가 됐었고 그것이 이제 유가에 대한 쪽을 좀 돌리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 좀 보겠는데, 유가가 이제 좀 반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하는 있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미국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보면요, 뭘 봐주시냐면요. SUNE를 쳐보세요. SUNE? 네. 이 SUNE는 썬에디슨이라는 회사인데요. 썬에디슨은 저희 방송에서 두세 차례 정도 언급됐던 겁니다. 네. 썬에디슨이 왜 처음에 얘기가 나왔냐면, 제2의 그러니까 2세대 우리 뭐라 그래? 2세대 그 행동하는 투자가 그래서 데이빗 아인을 알죠? 아인흔 얘기 있고요. 네. 스티브 코엔 이런 형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먼저 들어간 애들이 있는데 이게 보면 장기 그래프를 한번 봐주세요. 5년짜리 이런 거. 5년짜리 볼까요? 네, 보면 이게 보면은요. 썬 에디슨 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들어가면서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인 저거라 보시면 됐죠. 태양광 관련주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인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인도에 12억 5천만 명 중에 전기 제대로 없는 사람이 3억이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인도 방문했을 때 5천 개의 소형 네? 소규모 태양광을 지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여기 보면 오늘 또 다시 툭 올라버렸어요. 오늘 이게 오른 게 썬 에디슨도 오르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이죠? 시청자분들 이성원 대표가 잡으세요. 네. 왜 안 잡아주지? 네, 썬 에디슨 잡아주지. 이게 후 올라가. 그 장기 그래프인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 한번 봐주세요. 그 이성 대표 가운데 딱 찍어주세요. 제일 떨어졌을 때. 여기? 네, 그때요. 그때 얼마냐? $2. 이때가 1.8불. 그러니까 $2. 그러니까 뭐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어디서부터 떨어졌냐면 저 왼쪽이 다 안 나왔는데 $60부터 떨어졌어요. 10년짜리 한번 볼까요? 네, $60 떨어진 거예요. 오시아하고 비슷한 거죠, 뭐. 오시아보다 더 떨어졌죠. 우리나라는 10% 그냥 10%잖아. 우리는 10% 주식이거든? 이거는 10%가 아니다. 상위 2% 안에 드는 주식인데. 30분의 40분의 1이야, 이거. 네. 근데 보시면. 채를 썰었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썬에디슨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올라가는 데 있는데, 왜냐면 이때 누가 들어갔냐면, 행동한 투자가 먼저 애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썬에디슨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어요.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사가 좀 주목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 한 7% 올랐어요. 퍼스트 솔라 얘기 많이 하죠. 퍼스트 솔라도 오늘 7% 올랐습니다. 또 캐네디안 솔라 그런 게 있어요. 캐네디안 솔라. 그래도 태양광 회사거든요. 이게 또 오늘 4~5% 올랐는데요. 유가 때문에 올랐다? 그거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인도 얘기하면서 10기가와트 얘기했잖아요. 네. 10기가와트 프로젝트인데요. 어저께 중국 정부가 또 발표를 했네요. 또 중국 정부에서 또 발표했어요. 중국 정부가 뭘 했냐면 중국 정부가 얼마나 했더라? 중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보면 15기가와트의 전력 용량을 오늘 생산하면서요. 규모가 43%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올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 투자하는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유가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유가라고 해서. 근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충현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다보스에서 회담을 했는데 그 양반 이름이 누구야? 김동관. 김동관이에요. 상무인데 그 직제상으로 직위는 이제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실장인가 뭐인데 하여튼 우리 직급으로 보면 상무인데 실제로 보면 태양광 죄송합니다. 발전소에 쓰는 연료 있죠. 연료는 사우디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한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다른 유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럼 왜 떨어졌냐? 그래서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가에 하락해서 지금 펀더멘탈이 이상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 그리고 지금 써네디슨이나 이런 애 하는 거나 퍼스트솔라 이런 거, 특히 써네디슨에 지금 행동한 투자가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는 지금 이미 15배 올랐지만 바닥에서 15배 올랐잖아요. 1불 80전에서 2불 60전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10배 이상 올랐지만 지금 더 훨씬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친구들은요. 그래서 거기에는 태양광 산업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대규모 발전, 대규모 발전이 또라는 우리 송전탑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유류 발전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글로벌리하게 글로벌리하게 높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 화력 발전에서 가장 높은 건 천연가스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LNG 발전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하고는 사실 무관한 건 맞죠. 왜냐하면 이제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오히려 유가 그 천연가스 발전 전력 생산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인데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 그거는 관련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오히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그 스모그를 보면서 그 갖는 투자 아이디어가 첫 번째 전기차, 태양광 이런 게 되겠구나라는 게 뭐냐면 중국에서 이 스모그가 너무 심각해서 지금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스모그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그래서 아마 이것이 태양광 그리고 전기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태양광이 말이에요. 태양광이 그 아주 이승원 대표도 좋은 지적했는데요. 예? 그게 뭐 가스가 됐건 유류비가 됐건 간에 그 가격 논리로만 봐서는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이 있다.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도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요. 오늘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써네디슨이요. 이게 워낙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잖아요, 얘네들이요. 써네디슨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왔네요.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 예전에 태양광 하면 대표적인 게 큰 회사는 역시 삼성 정밀할 수 있는 삼성을 포기했죠. 그리고 그 포기했잖아. 지난번에.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예전에 그 삼성정밀화학하고 뭐 한다고 했던 게 써네디슨일 거예요. 봐봐. OCI랑 하나케미칼 했고 또 중간 것들이 있잖아. 얘기 나왔던 게 뭐야? 신성솔라에너지. 상장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상장돼 있어? 신성솔라에너지가? 뭐 관련돼 있는지는 모르겠어. 신성솔라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네요. 200만 달러를 이미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206만 주를 취득해서 4대 주주가 이미 됐어요. 또 웅진 있죠, 웅진. 웅진 에너지의 유상증자로 10월 달에 250만 달러 투자했네요. 그러니까 얘네가 근데 지금 한계 기업 상황인데, 웅진도 그렇고, 전부 다 진급은 100% 한계 기업이거든요. 지금 매년 적자를 지금 막 몇 배씩 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에 보시라는 게 절대 아니니까, 저는 있는 사실관 써네디슨의 주목까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뒤 세 차례에 걸쳐서 총 750만 달러 추가로 투자하는 계획을 잡아놨대요. 에너지가. 그렇게 되면, 2대 주주로 올랐었나요? 네네. 그래서 보면 써네디슨을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 있잖아요. 태양광 산업이 그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어떤 논리가 됐건 간에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진 거는 너무 과하게 반영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연히 오늘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11년도에 합작한 게 지금 여기 나와요? 보시게 되면 나와요? 써네디슨거든요. 삼성 정밀화학하고 써네디슨이 이제 합작을 해갖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분 50대 50 했는데 이거 갖다가 지금 삼성 정밀화학 써네디슨 반도체 지분 7.93% 매각 이렇게 얘기 나오고 S&P 지분 35%를 또 써네디슨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얘기야. 정밀화학 지분 매각 대금으로 써네디슨 자회사인 반도체 지분도 샀는데 이거조차도 또 매각을 해버려갖고 점점점 이 삼성에서는 이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만약에 태양광이 살아나면 이것 때문에 집에 가시는 분이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죠. 딴 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딴 게 아니라 써네디슨을 주목해야겠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이 이제 완전히 엑스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 근데 맞는 건 모르죠. 이러다가 써네들이 다시 뭐 부도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때 왜 작년 10월 달에 왜 갑자기 매각을 했나라는 걸 보게 되면 여기 뉴스인데 작년 9월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공장이 안착되지 않아 상업 생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 HPFR, FBR.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기존에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공법하고 다른 공법으로 지금 얘네들이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가동이 중단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쪽이 반응기 가동소 일부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써네디슨이 제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얘네 기술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선 에디슨이 기술을 제대로 전수 안 해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삼성 정밀화학의 보유 지분은 현재 85대 15. 일단은 발만 담가 놓는 수준으로 가고 그래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네. 결론이 이거죠. 네. 저는 하여튼 제가 또 화면이 있잖아요. OCI가 저 밑에 있었어요. 네? 2, 3년 동안 잘 안 봤거든요. 네네. 여태까지. 근데 그분이 나타나셨나? 저도 이제 아직 안 나타났어. 폴리시리콘의 가격만 보고, 왜냐면 저도 한 2년 동안 보면 간혹가다 폴리시리콘이 작년에 반등할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없었는데요. 폴리시리콘 가격이랑 상관없이 제가 OCI를 한 10단계 정도 위로 올려놨어.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면 그냥 스크롤 해야지 보이는 화면들 있죠.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스크롤 없이도 보이는 화면까지 제가 올려놨어. 제가 개인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 주식 보는 것도 제가 또 관심 화면이 있어요. 구글의 포트폴리오. 예? 그래서 선 에디슨이 없었거든요. 네네. 보면 퍼스트 솔라나 좀 가끔 봤는데 선 에디슨을 제가 관심주로 올려놨어요. 미국 주식.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면 관심 보면 이제 반농담이지만 주가 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하여튼 미국 주식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갑자기 왜 말씀드리냐면 특히 미국 주식,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태양광 관련된 거 있잖아요.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아직 이건 분명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발전 용량에서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 분명히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새로 들어간 설비 있잖아요. 작년에 새로 들어간 발전 설비에 그거는 37%가 태양광이었어요. 태양광. 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들이 많잖아요. 미국도. 네. 네? 거기 보면 그러면서 자연 친화적인 그래서 태양광이 됐건 뭐 풍력이 됐건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선 에디슨이 태양광만 한 게 아니에요. 풍력도 하거든요. 네. 그런 관련된 주식들.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지는 제가 몰라.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풍력 관련주 다 메롱이라고 하고 관심주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 보면 뭐 그냥 관심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관심이 없어요. 한국의 풍력 관련주 뭔지 모르겠지만 왜?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 키움도요. 시청자분들 지금 30분의 1 도박이 됐지만 10배 올랐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김세현 대리가 여기 또 방송에 출연하잖아요. 화요일 날이나 이렇게요. 그분한테도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아마 김세현 대리도 충분히 대답하지 않을까. 물론 그 친구가 더 잘할 수도 있으니 그 친구가 메롱이면 저랑 맞붙는 건데 그게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이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는 저희가 오늘 못한 게 있어요. 레포트를 하나 못했거든요. 네네. 레포트가 오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사실 핀테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관심주로 얘기했던 것이 오늘 또 확 올라요. 그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얘기했던 주식이 있어요. 기억나지 뭔지요? 네네. 에? 삼성 SDS 출신이 나와서 만들었던 바로 그 회사. 오늘 올라가네.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뭐냐면 파수닷컴인데요. 그 얘기도 같이 이따 얘기하는 시간 2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큰 차이는 없어요. 종목별로 보더라도 거의 오늘 뭐라 그러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없고요. 종목별로 보면 뭐 특징적인 것들 있죠. 떨어지는 것 좀 보면 게임빌 좀 밀리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게임빌도 좀 밀리고 종목별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MPK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5% 정도. 액토즈. 예, 게임주들에 대한 낙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 낙폭을 확대시켰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실적 발표했던 기업이죠. 지금 그 파티게임즈. 파티게임즈 같은 경우는 실적도 없이 일단 올라간다.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거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파티게임즈에 대한 실적이 전년 상장하고 나서 3억밖에 안 됐어요. 실적이. 그러니까 전년 실적이 3억인데 시가총액을 막 이제 부풀려서 올라왔으니까. 이름 뭐라고? 파티게임즈요. 파티게임즈.
그런 상장사가 있어요? 네, 새로 신규 상장주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파티 게임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게임주 전반에 대한 변동성을 확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그런 거는 저런 거죠. 이제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실적에 따른 이제 경계 및 차익 매물이 이제 같이 집중되면서요. 약간 덜커덩하는 주식들이 꽤 나올 수 있는 또 시기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한번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뭐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 한국타이어거든요. 한국타이어는 그저께,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증권사에서 투자기는 유지한 곳이 몇 개 있고요. 내린 곳도 몇 개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오늘 같은 경우 키움에서도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약간 보수적으로 썼어요. 뭐 투자기 내리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현대증권 이런 데서는 그냥 목표 주가 자체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어 시장의 회복이 생각보다 좀 느리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 돼야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이 격화됐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키움증권도 같은 시각이 오늘 레포트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타이어에 대해서 한국 타이어에서 약간 시장 자체가 약간 썰렁하다. 증권사들의 네. 시각이. 그리고 생각보다 뭐 좋지 않다. 그리고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주가를 내리는 그런 쪽에 그런 한국타이어도 하나의 특징적인 주식이라서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본론에 하기 전에 우리 얘기했던 대로 오늘 레포트 좀 보겠는데요. 네네. 오늘도 보면 파스닷컴이 저는 이제 관심주 그쪽에서는 핀테크에서는 파스닷컴인데요. 핀테크 관련된 오늘 레포트가 있다면서요. 네, 핀테크 관련된 레포트.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핀테크 관련? HMC 잠시만요. HMC에서? 네, HMC에서 나온 건데요. 저도 이제 HMC에서 나온 거라 찾아봐야 됩니다. 네, HMC에서 나온 레포트. 제목 자체가 핀테크네요. 해외 사례 중심으로 나온 건데요. 그것 좀 설명 좀 대충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관련 종목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쭉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핀테크 관련 종목 해갖고 키움증권, 기업은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내용에 대한 쪽이 지금 핀테크 요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큽니다. 73페이지짜리예요. 아니 앞에 부분만 좀 보여드리죠. 네네. 앞에 부분만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짜리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밑에 기업증권, 기업은행, NHN엔터,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LG플러스, JB금융. 어제 KG이니시스가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르고 있는데 그럼 NC소프트 얘기하는 거잖아. NC소프트에서 유증에 참여한다. 10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유증이 아니고 이제 10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해갖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해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주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이 방송을 봤나 봐. 온라인 계좌 개설을 가능하기 위한 금융실명제 완화. 그죠? IT 기업 적극 참여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이것이 어디서 방송을 봤나? 그 투자전략팀장이랑 나랑 친하잖니. 내 방송에서 옆에 휙휙 봤거든. 네. 모바일 얘기할 때, 뭐 핀테크 얘기할 때 슬쩍 봤거든. 네. 가서 얘기한 거지. 아래 것들한테. 야, 이런 거 특집 한번 써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거구나. 농담이지만. 네.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부분 폐지. 요건 또 이제 그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요 세 가지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두 가지. 핵심이죠. 예,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루머로는 모 대기업에서 우리은행을 업어가기 위해서 이거를 또 추진하고 있다. 본인들은 이거에 참여를 안 하는데 모 대기업에서 은행을 낼름하시려고 S모 대기업에서 이런 루머도 있어요. 근데 그냥 루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100% 루머지건. 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알리뱅크, 페이팔 알리페이보다 이게 중요한 거다. 알리뱅크, 소니뱅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 하고 있다. 소프트뱅크 뱅크, 그죠?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소니뱅크, 그 다음에 지금 SBI, 그 다음에 선민뱅크, 이건 뭐라 그러지? 뭐라고 읽어? 수미신? 모르지, 내가. 몰라. 어쨌든 간에 수미토모 어쨌든 뭐 이렇게 협업 발전을 해왔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현재 예금 기준 시장 점유율은 1.4%밖에 안 됩니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가 근데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인터넷 뱅크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모바일이 확산되면서, 그 인터넷 뱅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쪽이 성장성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토 비즈니스를 위한 연결 통로다.
압도적 트래픽을 보유한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그죠? 왜 네이버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쪽이겠으나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에 내리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그 11월 달에 네. 뭐가 있습니까? 올해 11월 달에 뭐가 있냐면은 그 MSCI MSCI 지수 편입이 있거든요. 신흥지수,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에 그 중국의 14개 인터넷 업체들이 편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뭐 매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으나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쭉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거는 뭐가 들어갔냐면 JB금융지주. 얘가 들어갔어요. 그 한국말로 뭐야? 전북은행. 아, 전북은행. 예, 전북은행이 들어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이렉트 예금을 했는데 요게 그 점포수가 적고 다이렉트 예금이라는 쪽을 했었는데 이 다이렉트 예금과 대출로 빠른 성장성을 지금 보여줬다. 그래서 이 은행권에서는 JB금융지주가 그 인터넷 뱅크에 대한 쪽을 네.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JB 다이렉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다는 측면에서 수혜주로 은행주는 인터넷 은행의 역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이게 말이 되네. JB금융지주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잠시만요. 네. 이게 이거죠. 네. 이게 그 지역 말이 되네. 저도 처음 봤는데요. 네. 처음 봤는데 지역 기반들이 있는 지방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도 있고 BS도 상장돼 있냐? BS도 상장돼 있죠. 그런 애들 있잖아요. BS가 부산이잖아요. 네, 네. 근데 보면 이거죠. 지금 온라인이 내려서 이 레포트의 논리대로 금융실명제가 약간이라도 완화되면 지역에 대한 한계를 벗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면 BS 금융지주 하면 누가 가야 된다 그러면 네. BS 직원이 물론 서울에 사무소에 있겠지만 네. 리서치가 서울에 있듯이 여기 사람들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별로 완화된다. 그러면 지역이랑 내가 제주은행이랑 해도 상관이 없잖아. 상관없죠. 제주은행 아직도 있어? 있죠. 하여튼 지방 뭐 있죠. BS가 네. JB? 아까 JB? 예, JB금융지주. 충청은행은 뭐야? 충청은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정은 하나로 같이 하나. 하나로 가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말이 되네 이게요. 예, 예. 그거 계속 좀 봐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JB금융지주에 대한 내용까지 쭉 나와 있고요. 이 밑으로는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해서 밑으로 쭉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이어지고 있거든요. 핀테크란부터 시작해갖고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70페이지짜리라 여기까지. 내용이 70페이지가 넘어. 그 얘기는 나오는 게 그 얘기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 TV 네. 할 때 엄청 제가 반발을 했잖아요. 무식하게. 네. 네. 아프리카 TV 뭐니 했는데 아프리카 TV 저도 이제 관심을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네.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이 친구가 이승훈 대표님이 저한테 형님 파수를 보셔야 돼요. 네. 제가 처음에 한두 번은 파수? 저는 솔직히 상장회사인지도 몰랐고 네. 파수해갖고 무슨 야한 19금 이런 사이트인 줄 알았어. 수컷 이런 느낌이 알았는데 네, 제가 완전 그렇죠. 공개적으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파수가 파수꾼에서 나온 파수. 네네. 포인트는 삼성 SDS 출신이 만들었다. 네. 또 저희 방송국에 카이스트 출신 친구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파수닷컴 유명한 회사예요. 실력 짱이에요. 이 한마디로 했거든요. 네. 파수닷컴의 회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회사인지. 파수닷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네. 다른 게 아니고 아마 대부분 다 깔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파수닷컴이 만든 제품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사용할 방송국에도. 텐데 이게 이 보안 쪽과 관련된 쪽을 하는 쪽이 바로 이 뭐 은행 보안이라든가 이런 쪽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는 게 이 파수닷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 보안 쪽 유지 관리 특히 이제 그 문서 보안 이쪽과 관련된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겉으로는 잘 몰라도 아마 이제 대부분의 사용하시는 시스템에 이 파수닷컴 모듈에 대한 쪽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보안 업계에서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닷컴 같은 경우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이 보안 쪽 솔루션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두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핀테크라든가 이 보안 쪽에 대한 그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지게 되면 파수닷컴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더욱더 상승할 매출도 제대로 나오는 회사야? 거죠. 매출도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네. 어. 작년에 적자 기록했네. 네. 작년에 적자? 적자. 네. 말이 5천만에 바뀌네? 매출은 늘어나냐고, 매출.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익이 한번 좀 덜 나도 되는데. 왜냐면 제가 그 파수닷컴 왜냐면 네. 저는 딴 거 다 몰라요. 네. 이름이 갑자기 없어 보이다가 파수닷컴 이름이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논리적이다고 얘기할 땐 비논리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잖아. 네네. 제가 말하는 건 근거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름을 잘 지었다. 파수닷컴.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어디 출신이가 중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전혀 뚱딴지 같은 거. 아, 작년보다 실적도 늘었고 매출도 다 늘었네. 근데 적자? 아, 적자도 아니네요. 적자는 아니야? 네, 적자도 아니에요. 또, 10초 만에 또 바뀌네요, 의견이요? 네네. 근데 하나 더 봐주세요. 이제부터 말씀은 전혀 네.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네. 알고, 2학년 저 친구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만, 네. 미리 말씀드리자. 말도 안 된다. 네. 예? 뷰웍스 좀 주봉을 봐주세요. 뷰웍스요? 뷰웍스. 저는 이런 주식을 좋아해요. 뷰웍스 같은 거. 주봉이요? 주번호, 일본어 보면 재미가 없잖아. 네. 주번호 쭉 봐주면 쭉 올랐죠? 네. 뷰웍스의 투자 포인트는 뭐라 했어요? 뷰웍스 디텍터. 뷰웍스. 뷰웍스 헬스케어. 디텍터. 어디 출신이야? 뷰웍스 삼성. 그거거든요. 네, 삼성. 전 그거 하나 갖고 전 여태까지 뷰웍스를 얘기했거든요. 그 안에 무슨 사람들 얘기는 그게 MRI네, 엑스레이 이런 건 전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잘 얘기하면 되고, 이성원 대표 같은 사람이 잘 얘기하면 되고, 분석하면 되는데, 저는 거의 관심 없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삼성 출신. 그거 하나였거든요. 원익 IPS도. 딱 그런 거죠. 근데 그죠? 또 하나 있어. 회사가 그런 회사가 또 하나 있긴 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말하면 사심이 들어가. 왜냐면 이성원 대표도 몰라. 제 친구가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코스닥에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증거금 100%짜리? 아니. 시가총액 7천. 아니, 진짜. 그거 아니야. 제 친구. 아, 저거? 아니, 자기도 몰라. 말한 적이 없어. 삼성물산 출신이에요. 진짜인데. 그 부분은 모르겠다. 몰라. 근데 시가총액이 모르겠다. 높아. 근데, 친한 건 아니야, 솔직히. 친하진 않아. 만난 지 10년 됐어. 네. 근데 이 친구가 잘 나가요. 잘 나가. 회사가 잘 나가. 근데 하여튼 그런 그래서 회사였는데 10년 됐구나. 걔가 친하지 않아. 그래서 10년 됐구나. 않아. 만나면 반갑다 친구는 해. 난 자기 정도는 아니야. 근데 문제는 삼성 출신이야, 걔가. 그래서 지금도 보면 거래하는 데가 삼성전자 딱 뜹니다. 그런 회사가 중요한데, 파스닷컴 느낌 좋아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성 대표에서 연구 좀 해주세요. 네. 해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스타카인 토크 코너인데요. 입으로 설명하는 거는요, 딱 주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딱요.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딱 두 개가 됩니다. 어떻게 알았길래? 두 유명한 사람들의 싸움까지 알아냈고, 미리 예견을 했고, 거기다가 또, 대한민국 지금 재벌 기업들 중에서요, 올해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재벌 기업들 중에서. 하나는 NC소프트 눈치 채셨을 거다. LG상사입니다. 두 개 대해서 적극적 얘기 많이 하셨다. 바로 그분 주동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맞죠? 네, 근데 방금 LG상사 얘기 많이 했죠. 네. LG상사, 삼성전기가 지금 역별 반등 주도주로서 등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좀 전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핀테크의 핵심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다음 카카오를 핀테크의 주도주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해드렸던 부분입니다만 1월 달에. 근데 그거는 시가총액으로 업종 대표주로서 방송에서 추천해드렸던 부분이고 실제로 핀테크의 테마에서 움직이는 거는 뭐 다양한 테마들이 움직이고 시가총액 얼마 되지 않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뭐 그쪽이 아무래도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깃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핵심은 물어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죠? 저요? 예. 저는 가입자 베이스 많은 놈 장대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 베이스면은. 자, 그래서 올해 나는 안 전 세계 M&A 붐이 날 거라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화장실에서 갑자기 문득 생각난 건데. 왜 하필이면 화장실 생각나냐? 쉬하다가. 쉬하다가? 아모니아를 마시면 몸에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응가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요즘에 변비라 응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쉬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생각이 났는데. 아니, 가입자 베이스면. 보험사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보험사가 왜냐면 보험사 전화가 이렇게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이것들이 도대체 DB를 어디서 얼마나 돈을 주고 이렇게 DB 확보에 엄청난 혈안이 있거든요. 자기 하나에 10원씩 팔린 거지, 전화번호가 이 사람은. 근데 자기 인생은 10원짜리가 불법 매매고 진짜 하나당 심지어 비싼 건 10,000원, 20,000원 이상을 주고서 사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죠. 몇만 원짜리도 산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경제방송에 보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보험 코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전화하자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험사들이. 네, 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료를 확보하는 건데, 그 돈을 주고 다 그렇게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DB를. 근데 이 DB 확보에 대한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양질의 DB는 보험사가 엄청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지. 사실은. 왜냐면 마케팅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그 DB가 단순하게 많은 거는 이쪽에 많겠지만, 돈 되는 이 빅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는 보험사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보험사 중에서도 야 이거는 보험사 DB가 좋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 자체는 사실 10년 후에 미래를 바라보고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는 됐다라는 거죠. 네. 실제 핀테크 갖고 수익성이 나온다라는 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실제 뜬구름 잡는 얘기고 모든 테마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테마가 발생했을 때 향후 발생했을 때 미래 가치까지 다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락이 나오는 부분이고 어찌됐든 이 핀테크는 분명히 시작됐고요. 네. 사실 이 핀테크를 통해서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부분하고 이 영역이 커지는 사이즈까지 하면 10년 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 커지는 고객 베이스가 많은 기업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이지만 결국 뭐냐면 핵심 보안이거든요. 네, 모든 기본적인 핀테크의 보안. 무슨 얘기냐면 아시다시피 은행은 지점에 나가가지고 뭐 직접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하시는 부분도 계시고 네. 온라인에서 상당히 이제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이스피싱 뭐 사기도 워낙 많고 전화 네네. 사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핀테크로 갔을 때에 진짜 말 그대로 돈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돈 100, 돈 1000, 몇 억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됐을 때의 생명은 고객 베이스보다 좀 보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아까 뭐 파수닷컴을 이름 좋잖아요, 말씀하셨지만 파수닷컴. 그런 관점에서 안넷 같은 경우에서 다시 주목받는 부분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미 알렙이 아직도 상장돼 있죠? 그렇죠. 네, 뭐 그건 뭐 관점 자체는 뭐 제가 뭐 뭐 안랩 자체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뭐 개인적으로서는 그렇죠. 장기 평선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패턴들이 결국 몇 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 거죠. 근데 결국 돈은 종목이 만들어주고 시장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기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타이밍과 나에게 맞는 그 위치가 왔을 때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해진 자들이 돈을 벌고 준비된 자들이 돈을 버는 거지 이 시장에서 오래 있었다고 돈 버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주동님 보면 주동님이 이제 NC소프트 사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한 2주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저랑 비슷한 주식 보는 것도 하나 있는데요. GS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바닥 잡은 거 아니냐 이런 것 좀 매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되었건 GS건설 아직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탁 올라가고 있다 표현을 그렇죠. 그게 이제 후행이고 삼성전기나 LG상사나 뭐 이런 종목들 장기평선 이제 터닝했던 애들은 거의 2년, 3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패턴이 나오려면은 뭐 1, 2년은 올라야 되고 1, 2년은 빠져야 되고 그래서 한 몇 개월은 기어야 되고 그래서 그 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한 3년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뭐 5년짜리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 한번 나왔을 때 대체적으로 시세가 분출하면서 초창기는 3에서 6개월짜리 랠리로 시작합니다만 그게 아모레처럼 작년에 아모레처럼 뭐 1년, 2년짜리 초대박 랠리가 될 수도 있고 SK텔레콤도 13년 만에 추세 반전하면서 2년 동안 랠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똥주는 없고요. 기다리면 다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지 않느냐. 분명히 시장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바로 거죠. 그 말씀드린 GS건설 그리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중공업도 마찬가지. 기계, 화학, OCI 다 같이 말씀드렸던 흔히 아까 말한 것처럼 템포 주식이거든요. 10분의 1토막 난 주식들이요. 이런 주식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훈수 좀 주세요. 훈수.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닥권에서 무조건 접근. 지금 바닥권이다 하고 생각하더라도 더 빠지면 거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많이 내렸다고 사는 거 자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주로 강한 주식을 삽시다라고 했던 부분은 결국은 저항대를 뚫었다. 그리고 장기 평선을 터닝했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수급이 뭐 장기 평선하면은 뭐 200일선 뭐 120일선 있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1년짜리 수급이 돌아섰다라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수급이 돌아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고 내렸던 이유 자체도 이미 기업들의 내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렸었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SOE 같은 경우 3년째 내렸기 때문에 유가가 반토막 나는데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더블 났어.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삼성전기, LG상사도 2년째 하락을 했는데 네. 충분히 가격 하락을 실적 나쁜 부분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네. 실적하고 상관없이 역실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맞아. 역실적 장세.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플러스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속도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는 과민 반응을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결국 기회는 기회고요. 그런 부분을 누가 잘 잡고 버티느냐 싸움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선행주로서 삼성전기나 LG상사가 11월 달 네. 움직였던 부분에 후행주자로 뭐 SOE도 있고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도 돌아섰고 네네. 이제 SK 이노베이션 뭐 후발주자로 속속 등장했다라는 거죠. 네. 뭐 냉정하게 보면 항공주들도 그런 장기 평선 돌파로 이미 그러니까 유가 그렇죠. 하락에 네. 덕을 보면서 올라갔습니다만 네. 그건 이제 앞선 삼성전기, LG상사 그거보다 좀 더 선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네. 항공주들을 제가 뭐 언급은 안 해드렸습니다만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장기 평선을 돌렸다라는 거죠. 지금 뭐 유가 하락이라는 재료를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생겨났던 거죠. 이 플러스 알파 요인의 재료는 약간의 운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저렇게 장기 평선을 돌릴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아시아나항공도 몇 년간 빠졌고 그 몇 년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과매도가 나와서 그렇죠. 거기서 수급이 반전시켰고 재료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 패턴은 똑같습니다. 음. 이런 기회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년 이상 걸리는 부분이고 저런 부분이 3에서 6개월짜리 단발 랠리가 뭐 100%, 200%짜리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기처럼 뭐 완만하게 올라가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차이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수익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패턴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기회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난주에도 딱 얘기했어요. 이승원 대표 얘기했을 때 했는데요. 결국은 앞서 이제 선행한 것도 먼저 간 것도 있고요. 지금 약간 그들보다 삼성이나 LG보다 약간 뒤에 간 것이 조선주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번에도 11월에 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가 핵심이었잖아요. 딱 보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대중업 기준 13만 원, 제가 아는 거는 롯데케미컬 19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네. GS건설 아직 근처도 안 갔고. 그렇죠. 아직 그 근처도 안 근처도 안 갔는데 그렇죠. 원래 그런 것들이 그럼 11월 뚫고 갈 수 있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주식에 있어서 운을 따지는 게 참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하락 자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과민 반응했던 건 대한민국 시장에서 가장 과민 반응했던 건 항공주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항공주가 V자 반등하면서 V자 반등을 했지만 그 패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하락했던 부분에 대한 과매도를 희석시키고 재료가 나와서 V자 반등했던 부분이고 지금 아까 건설을 얘기했습니다. 건설도 재료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뭐 파르나스 호텔이라든지 네네. GS 이니마 그 수처리 업체라든지 이거 두 개만 매각해도 1조짜리거든요. GS 네네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부분이 매각이 수월하게 돼갖고 현금이 캐시가 딱 박히면 통장에 1조짜리 뭐 천천히 들어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1조 딱 박히면 그것 때문에 삼성전기가 그 구주 매각, 네. 삼성 SD에서 구주 매각해서 1조 1,000억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V자 반등했던 부분하고 비슷하게 플러스 알파 요인은 그 재료라는 거죠. 재료가 따끈따끈한 캐시로 들어왔을 때 그 플러스 알파 요인에 대한 수익률 급등하는 그 수익률은 이제 투자자의 몫인 거죠. 일단 마음을 비워야겠네. 그렇죠. 마음을 그 부분에 대한 상승폭까지 뭐 얼마까지 가겠다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죠. 욕심이고. 그렇죠. 알 수도 없는 노래.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 뭐 재료가 주는 만큼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질문이 많은 겁니다. 그 우리 주도인 전문가만 보면 궁금한 게 네네. 붙어 있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것이 네네. 뭐 친한 애들끼리 싸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네네. 하여튼 지난주 반짝하고 지금 소강 상태거든요. 그쵸, 상한 지금 어떻게 상태고. 투자 포인트 잡는 게 편할까요? 지금 포인트는 사실 넥슨의 지분 경쟁 없어도 충분히 20만 원 넘고 30만 원 갈 주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맥락인데 단지 그 노이즈가 넥슨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했을 뿐이라는 거죠. 실제로 넥슨이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신규 프로젝트 진행한 모바일 신작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데 네. 거기에 이제 성과물이 당장 이제 뭐 넥슨 쪽에서는 안 나온다 싶으니까 이제 뭐 쪼인트를 까였는지 쪼임을 당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네. 쪼임을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뭐
칼을 빼들었죠. 그러니까 경영권 참여하겠다. 근데 한 방에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그 넥슨이라는 그 거대 회사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친하게 악수하자 이런 걸 그럴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최소한 체면, 그러니까 회사의 체면을 감안한다. 체면까지 얘기하지. 어쨌든 회사의 내용을 감안한다면 얘기하자마자 번복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번복을 잘 안 하지. 이성훈 대표로 서로 까였다가 지금 번복을 안 하고 지금 서로 잘 안 만나고 있잖아. 네. 그분은 만날 이유도 없지만. 만날 이유도 없죠. 그쵸. 자기 만날 마음 없지. 만날 마음은 있죠. 뭐 사람 관계, 남녀 관계, 뭐 모든 인간사 관계가 뭐 주식이 다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인간사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화해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물론 뭐 극적 화해는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그 예상을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 NC소프트를 10월 달서부터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 예상 맞춰가지고 예상 때문에 틀어진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순리대로 가자라는 겁니다. 지금 발표하려는 올해 발표할 모바일 신작들 굉장히 좋은 신작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 다 보고 나서 내년도에 리니지 이터널까지 나오고 실적 확인하고 팔아도 전 되기 때문에 장기 플랜을 세워드렸고 그 마지막에 넥슨의 지분 추가 취득은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즉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드렸던 부분이 좀 일찍 터졌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보너스였고요. NC소프트의 장기 비전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넥슨은 없었어도 그 이상의 가치는 있다라는 걸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동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전반적인 LG상사를 비롯된 GS건설의 납부가 대출의 대응에 대한 순리에 대응하자. 그렇죠. 쫓기면 진다. 그렇죠. 쫓기면 진다라는 거죠. 이미 쫓기는 사람들은 이미 졌어요. 그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리의 쪽으로 대응하자. 또 넥슨의 이건 상당히 노이즈였다. 정도로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했고요. 주동인 전문가는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또 뵙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